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웹페이지, 웹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발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시간으로서, 다음 편으로서 이번 시간 HTM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 채널의 우측 상단에 있는 IT 기술 블로그 테크한스를 클릭하시고요. 이 블로그에 이번 시간 설명드릴 HTML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는 글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HTML, CSS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네, HTML에 관련된 태그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HTML 태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은 정말 영어의 ABC 같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로 HTML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든 HTML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자, 먼저 HTML 태그로 시작해서 HTML/HTML로 끝나는 하나의 짝, 페어로 이 두 개가 하나의 짝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그 안에 헤드와 바디 또한 시작과 끝 태그가 있어서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태그를 적지 않아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못해서 깨지게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태그는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드 태그 안에는 몇 가지 그 성격의 태그가 들어가는데요. 주로 타이틀이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그리고 메타 문자색 같이 이 HTML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하는 그런 선언자 같은 것을 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헤드에서, 태그에서 해주는 거고요. 대부분의 컨텐츠 태그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바디 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HTML은 여러 가지 태그 설명들이 있지만 이것만 알아도 사실 페이지가 보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만드셔서 저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개발 환경에서 페이지를 띄우면 이제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웹페이지 개발, 웹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HTML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약간의 실습을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APM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APM이라고 하는 PHP 기반에서의 마리아DB와 그리고 아파치 웹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설치가 끝난 분들은 아마 이렇게 자신의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나 127.0.0.1 치셔서 실행을 하시면 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맨 위에 있는 it works가 HTML 영역이고요. 이 PHP 버전 7425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서버 사이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오늘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또는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 둘 다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HTML과 CSS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과는 에디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모든 HTML은 HTML과 몇 가지 기본적인 태그로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사실 이 샘플 HTML 코드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블랙키치라고 하는
뭐 광고는 아니고요. 개발 툴의 소개, 오버뷰에 해당되는 그런 그 인트로 HTML을 따와서 이그젠플로 샘플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내용이 블랙킷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HTML과 헤드, 시작과 끝, 바디 시작과 끝. 네, 아까 설명드린 것이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헤드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메타 문자셋이나 타이틀, 그리고 링크, 네, 여기 설명드린 CSS 부분도, 스타일 시트의 부분도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헤드를 구성하는 부분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헤드 이외에 이제 바디는 대다수의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이 내용들을 주로 이제 텍스트 기반이죠. 이런 내용들을 화면에서 이제 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PM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이 준비가 안 되면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페이지로서 APM이 자신의 PC나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되는 HTML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뭔가 뭐 대단히 많은 그 내용들, 태그들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런하게 어떤 소개 페이지에 대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지런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잘 표현이 된 것 같죠.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까 헤드에서의 이제 main.css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약에 우리가 없애게 되면, 잠깐 주석 처리를 할게요. HTML에서의 주석은 이런 형태, 꺽쇠의 느낌표,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꺽쇠, 이런 식으로 꺽쇠를 표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인데, 스타일 시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복잡한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스타일 시트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HTML에서의 스타일 시트이고요. 만약에 그 스타일 시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 이건 아까 리프레시 안 했기 때문에 이전의 페이지인 것이고요. 스타일 시트를 뺐을 때, 삭제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원초적인 HTML로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초기에 웹페이지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아니죠, 1900년이죠. 1990년대 전후에서의 웹페이지들은 모두 다 이런 형태의 웹페이지였습니다. 네. 그만큼 브라우저의 기술도, 엔진도, 파서도 어떤 지금에 최적화된 그런 브라우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는 페이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페이지든지, 개인 블로그든지, 홈페이지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좀 더 가지런하고 좀 더 보기 쉬운
페이지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에 짝, 그리고 헤드에서 시작해서 헤드에서 끝나고, 바디에서 시작해서 바디에서 끝나고, 이게 HTML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한다는 게 또 스타일 시트의 또 끝이고요. 여기에서 다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스타일 시트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타일 시트들이 두 가지 형태죠. 인라인 형태로 이렇게 별도의 CSS 파일을 빼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헬로 월드를 만약 찍게 되면 이렇게 원래는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돼서 결국 스타일 시트를 먹인 겁니다. 먹인다고 표현하는데 HTML 스타일을 이제 입힌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별도 아까처럼 스타일 시트 이렇게 별도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을 빼서 이런 선언한 형태로 이렇게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선언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도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됐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타일 시트.css처럼 별도의 파일로 빼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스타일 시트도.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는 이 태그 안에 있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드 코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라인이라고 하는데, 인라인 코딩을 하게 되면 스타일 시트의 해석 엔진에 따라 스타일의 HTML에 있는 스타일이 먼저 읽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하면서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라인 태그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라인 태그보다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별도의 CSS 파일로 빼서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물론 인라인 태그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빼서 관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HTML은 사실은 이게 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HTML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헤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개발 API나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정말 두꺼운 두께의 책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법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고,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태그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바디죠. 바디에는 웬만한 필요한 컨텐츠와 관련된 모든 태그들이 다 이 바디 태그의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라든지 하이퍼링크, 이미지, 리스트, 모든 컨텐츠의 영역들이 바디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약간 타이틀부터는 디테일한 태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서의 제목이기 때문에 헤드에 들어갈까요? 바디에 들어갈까요? 네, 당연히 헤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메타 캐릭터 셋 같은 경우, 문자 셋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헤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UTF-8 형태의 페이지가 일반화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별도의 그 문자 셋, 캐릭터 셋을 원하는 경우는 이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iv인데, div는 당연히 문맥에 관련된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div는 이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div는 HTML에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헤드가 아닌 바디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div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그 키보드 상단에 있는 F12를 누르게 되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제가 이 블로그가 T스토리 블로그인데, T스토리에 관련된 서버 사이드가 아니라 당연히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여지는 태그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이 자체의 HTML 태그만으로 설명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부분이 div죠. 자, 근데 우측에 보시면 여기도 div가 보이는 것만 해도 한 수십 개죠. 이와 같이 div를 이렇게 문맥에 맞게 시작과 끝 태그를 달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섹션이죠. 섹션. 특정 영역의 문장의 섹션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게 div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HTML을 보시면서 구글 크롬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제가 알기로는 F12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웹페이지가 어떤 HTML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와 같이 F12 키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A 태그입니다. A 태그는 너무나 유명한 링크 태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정의할 때 이와 같이 바디 태그 안에서 특정 사이트로 링크 정보를 줘서 구글 사이트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이런 태그를 주면 거기에 이렇게 태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선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디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주로 선언은 헤드에다 하지만 실질적인 컨텐츠 내용에 대한 스크립팅 작업은 바디에서 하기 때문에 헤드에도 들어가고 바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실행 자체는 바디에서 실행을 하겠죠. 네, 그런 내용도 있고, 네, 또한 이제 링크 정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에다가 나는 이 HTML 페이지를 CSS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때는 이제 링크 태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주로 당연히 바디 안에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바디 안에서 특정 이미지를 다운받은 것들을 HTML에다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미지 태그를 이용한 링크 정보를 넣어서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위치한 곳은 내 PC가 아니라 서버에 있는 위치겠죠. 네, 그래서 이 이미지 태그 안에도 서브 태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만 아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구글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리스트는 이제 UL이라고 하는 OL, LI 같이 이렇게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네, unordered list나 ordered list 또는 리스트 아이템 같은 그 약자예요. 그래서 LI는 리스트 아이템을 이와 같이 이제 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핫초코 같은 걸 리스트업 할 때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ordered list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태그 앞에 좀 더 명시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가로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타일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인라인 형태로 CSS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헤드 안에 이와 같이 바디나 아니면 H1 같은 텍스트 크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BR 태그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BR 태그는 한 줄 바꿈 태그입니다. 네, 라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줄바꿈 태그입니다. BR 태그. 이거는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주 보이는 BR 태그입니다. 그리고 인풋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어떤 페이지든지 이제 입력, 등록하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회원 가입하는 거 보시면 이름 같은 거 다음에 블랑크 같은 입력 필드가 나오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제 인풋 태그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는 게 폼 태그죠. 자, 폼 태그는 페이지와 페이지를 이동할 때 특정 페이지를 이렇게 PHP 같은 경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내가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하려고 하는 페이지 다음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로 넘어갈 때 내가 어떤 이름으로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페이지 즉 완료된 페이지로 서브밋을 치게 되면 해당되는 폼 형태로 데이터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get 방식이라든지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12를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동하면서 내가 어떤 이름을 넣었는지 보이는 게 이제 get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트 방식은 이제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안을 강화한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get 방식보다는 포스트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frame 같은 경우는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호출해서 넣는 경우에요. 이게 조금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페이지를 구성할 때 아까처럼 기본적인 페이지를 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또 특정의 태그를 카피해서 붙일 때가 있어요. 또는 뭐 네이버에 있는 특정의 페이지를 불러와서 내 페이지에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iframe입니다. 네.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 그 문서 하단에 저작권이라든지 주소 같은 것을 푸터라고 하는데 문서의 마지막 완성이죠. 네, 그런 내용들을 적을 때 바디 태그 안에다 이제 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특정의 버튼을 이용해서 어느 해당되는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밑에 보여지듯이 이제 온클릭 태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얼럿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그마하게 이제 얼럿이 헬로 월드라고 해서 빵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볼드의 약자입니다. 볼드. 그래서 내 글자를 좀 더 굵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B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있지만 수천 개의 태그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태그들을 이제 여기 보여지는 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설명드린 태그도 이 범주 안에 있는 것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개 정도? 그래서 HTML은 결국 이 20개 안에서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독타입 같은 것들도 이제 강론으로 따지면 이렇게 선언해서 아까 데이터셋을 그 문자셋을 설정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베이직 엘리먼트 같은 것들도 참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네, 그리고 컨텐트 섹션에도 이 정도 태그,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그런 태그 내용들이죠. 텍스트 컨텐트 부분도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나옴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글링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인라인과 관련된 태그 형태가 나오고 있죠. 사실 여기에 있는 하단에 있는 빈도가 적은 태그는 저도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링해서 찾는 그런 형태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도 아까 이미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리고 인베디드 컨텐트도 좀 아이프레임과 유사하지만 특정의 멀티미디어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인베디드 형태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팅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스크립트.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테이블과 관련된 부분, 어떤 컨텐츠를 문장의 섹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TRTD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정의 페이지로 폼을 넘길 때 우리는 이제 폼을 사용하게 되고, 해당되는 넘길 때의 정보들은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에리먼트라든지 웹 컴포넌트, 그리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요소들도 버전업이 되고, 브라우저가 과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굉장히 화려한 유행이던 시절 이후로 지금 아예 거의 안 쓰죠. 그렇듯이 브라우저 기술도 계속 변하게 되고,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든지 파서 엔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 V8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V9, V10 엔진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용하는 태그와 사용 안 하는 태그가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짧게 HTM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C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